10번째 이야기, 순간의 사랑놀이. 이번에는 신령과학과 관련된 내가 아는 신도의 남편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신도의 남편 되는 이는 본래 건강하고 몸도 아주 장대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고열과 함께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하여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하던 의사가 부인을 크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부인이 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폐병3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병상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폐병 3기가 되었을까? 부인은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신심이 돈독했던 그 부인은 남편의 쾌유를 위해 청도 운문사에 가서 백일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심히 걱정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서울의 안동민 씨라고 신령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명한 분이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 안동민 씨는 본래 소설가로서 중간에 신령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여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당도 아닙니다. 그 신도가 안동민 씨를 찾아가 모든 사유를 이야기하자 안동민 씨는 남편을 데리고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가자 몇 가지 물어본 안동민 씨는 단호한 음성으로 남편을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 여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큰 나무 밑에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자신의 1급 비밀을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른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이 뻘개진 그는 술을 먹고 마음이 동하여 술집 여인과 산에 놀러 갔다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자 안동민 씨는 그때 그 여인 때문에 지금의 나쁜 병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폐병 3기의 한 젊은 여자가 세상을 비관하다가 그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고 그 여자는 그 나무에 집착하여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나무 밑으로 여자를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할 때 당신에게 폐병 3기의 여자 귀신이 덤볐기 때문에 발병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폐병 3기의 환자라고 알고 있는 그 여자 귀신은 당신의 몸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폐병 3기의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학자로서의 진단을 내린 다음 안동민 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옴마니반메훔 주문을 읽으며 재령이식을 행하자 곧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진찰을 해보니 과연 완치되었으며 담당 의사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 폐병 환자가 목을 매달아 죽은 나무 밑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병을 얻어 갖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삿된 음행의 과보로는 복을 깎고 부정한 부부를 만나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병을 얻거나 신용을 잃어 폐가망신을 하게 되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를 따지기 이전의 윤리 문제이므로 인과를 논하기에 앞서 스스로 절제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11번째 이야기, 원양어업을 한 박처사. 내가 창원 성주사에 있었을 때 마산에 신심이 돈독한 박처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또 부인의 불심은 더욱 깊었습니다. 집이 부자여서 시주를 많이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큰 배를 부리면서 고래를 잡는 원양어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박처사, 정말 고래 장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처사님, 살심을 품게 되는 살생하는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자연 나쁜 과보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래배를 당장 팔아버리고 무역선으로 바꾸시지요. 예, 이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물으면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해의 겨울 태평양 한복판의 남양군도로 큰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산더미 같은 큰 고래를 만났습니다. 대포를 쏘았지만
고래가 어찌나 크고 힘이 센지 달려들어서 배를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돛을 내리고 밧줄을 끊으려 하였으나 고래가 다시 들어박는 바람에 선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배 또한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파산한 박처사는 한탄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진작 들을 것인데 잘못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소용없는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인과를 생각하면 직업을 함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살펴 평생의 업을 잘 선택한다면 그릇된 업을 결코 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방생한 고기가 아들로 태어나다. 부산에 대원성이라는 중년 부인이 있는데 처녀 때부터 절에 다니며 열심히 방생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내가 신도들과 함께 낙동강으로 방생을 하러 갔을 때인데 배가 막 떠나려 할 즈음 어떤 아주머니가 붕어통을 이고 와서 다급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것도 마저 가져가십시오. 살펴보니 큰 고기가 대여섯 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방생할 고기는 충분했지만 그 고기만 떼어놓기가 그러하여 책을 사려고 준비했던 10,000원을 주고 그 고기를 다 샀습니다. 나는 목탁을 치고 유령을 흔들며 연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대원성에게 이 고기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대원성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며 고기를 놓아주다가 그 가운데 큰 고기 한 마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님, 이 고기 참 좋고 크네요. 그래, 그 고기는 내 것 해라. 너 가져라. 대원성은 좋다고 하면서 연부를 하며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 얼마 있다가 대원성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갔고 곧 태몽을 꾸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하던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고기 비늘이 번쩍번쩍하더니 그때 놓아준 고기가 자기 집 앞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뒤 아들을 낳았고 문수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수라는 아이의 눈은 둥글둥글하며 반짝반짝한 것이 꼭 고기 눈과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그 고기가 죽어서 대원성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만 눈앞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 부른 순간의 향락이 병이 되어 찾아오고 무심히 지나친 업이 어느 날 파선처럼 삶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다시 길이 있습니다. 살리고자 했던 작은 마음 하나가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세상,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삿된 즐거움은 깊은 그림자를 남기고 올바른 자비는 생명의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과응보, 짓는 대로 거두고 거둔 만큼 다시 짓게 되는 이 우주의 정직한 섭리 앞에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자비로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짓는 작은 업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잣된 사랑노름과 박처사, 그리고 물고기의 눈을 닮은 아이에게 인과를 배우다. 다음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 부산에서 거북이 아저씨로 유명한 방생 공덕으로 살아난 아들입니다.